자기 와이프한테 인정도 못 받고 성공을 했는데요. 애들 갖다 어릴 때부터 유학 보내놓고 교감도 안 되고 그런 경우들이 참 많더라고요. 살아있으면 안 느껴진대요. 죽고 싶다는 분들도 전 여러 봤거든요. 성공하려고 발버둥 쳐왔을 텐데 그게 다 허탈하게 느껴진대요. 성공한 사람들이 그냥 성공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성공할 만하니까 성공하는 거예요. 그런 힘이 있고 마인드가 있고. 근데 그분들은 그 정점에서 아직 도달하지 못한 그 뭔가가 있는데 밖에 있는 뭔가가 아니라 제가 이제 좀 일찍 탁발을 했거든요. 한 25살 때 이때부터 탁발을 했어요. 보통 어디를 많이 했냐면 부산에 가면 부산역 옆에 중앙동이라고 있어요. 거기를 탁발을 하는 거예요. 빌딩을 탁발을 한 거죠. 엄청나게 눈치를 봐야 돼요. 진입 자체가 어렵거든요. 들어오자마자 경비원이 있어요. 1차 관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2차 관문을 통과하는 방법은 들어가자마자 현판을 봐요. 딱 들어가면 안내판이 있거든요. 20층에 뭐가 있고 쫙쫙쫙 층수마다 막 이렇게 상호가 있잖아요. 맨 위에 걸 봐요. 그걸 딱 보자마자 경비원한테 아주 그냥 태연하게 20층에 있는 상호를 얘기합니다. 경비원께서 아주 친절하게 알려주세요. 메토기를 타고 올라가시면 됩니다. 그럼 저는 이제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20층까지 왔어요. 그걸 탁발하러 들어온 거예요, 사무실에요. 대략 4분의 1 정도가 저를 만나줍니다. 근데 이제 처음 얘기는 보시다시피 저는 아직 이제 세상을 모르는 채 출가를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참 마음 공부하고자 탁발을 다니긴 하는데 저는 기업의 차장님의 이런 성공을 하게 만든 이런 경륜과 그런 마음 보는 안목을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이분들도 이제 기분 좋아서 젊은 스님 얘기하니까 그냥 대학생도 아니고 스님이잖아요, 그죠? 어깨에 딱 힘이 들어가요. 자기 인생 스토리를 막 풀어줘요. 그런 성공한 분들 이야기를 들었을 때 수임자하고 다르지가 않더라고요. 똑같았어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은 많은 분들은 반반의 마음을 있어요. 내가 성공한 것에 대해서 으쓱하면서 의시되고 싶은 마음도 있고 한편으로는 이 성공에 가려져 있는 자기에 대해 그늘이 있더라고요. 그걸 이제 수행자니까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이제 성공했지만 가정은 실패했습니다. 뭐 이렇게 성공했지만 내 자식들을 길러가는 데서는 실패했습니다. 난 성공했지만 내 하고 싶은 건 못했습니다. 회장님이 날 놔주질 않아요. 능력자라서 또 놔주지도 않는데요. 자기 하고 싶은 걸 못했대요. 그렇게 사회적인 성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는 뭔가 좀 이렇게 만족이 안 된대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그쯤 되니까 50대 훨씬 넘고 60대가 넘고 막 이러는데 인생 얼마 안 남았잖아요. 급한 거야. 여기 뭘 살았는지 모른대요. 그냥 남 종노릇만 했대요. 그냥 부자 종이에요. 그냥 통장에 돈은 많은데 종이래요. 자기를 느낄 때 살아있으면 안 느껴진대요. 낭만만 들어야 되고. 소위 사장인데도 불구하고 눈치를 엄청나게 봐야 된대요. 그런 분들이 대다수였어요, 대다수. 그 정도면 굉장히 뭔가 그 조직 내에서도 자유가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엄청나게 눈치를 봐는 거예요. 뭐 그런 거 아나요? 이 사회에 눈치를 본다는 게 이런 거 몰랐죠. 이 사회를 눈치를 봐야 된대요. 그냥 한순간에 날아간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이야기들을 들었을 때, 야, 이 사람들 굉장히 치열하게 사는구나. 저를 반갑게 맞이하는 분들은 대부분 불자들이었고, 그분들 하는 소리가 그래요. 노년은 절을 짓고 살고 싶대요. 갑자기. 아니, 뭐 스님 되려나? 그건 아니고, 자기도 이제 노년에는 명상도 하고, 마음 공부하면서 나다움을 찾아가고 싶대요. 다 늙어가지고, 이제 뭐, 될진 모르겠지만 한번 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뭘 느끼고 싶었을까요? 바로 나다움을 느끼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렇게 뭔가 사회적인 힘을 얻고 싶고 성공을 해서 뭔가가 나타나면 그게 나다움인 줄 알았는데 그만이 살아보니 나다움이 뭔지 비로소 아는 거예요. 제가 해볼 거 다 해보니까 아쉬울 게 없는데 아쉬움이 있는 거 보고 그게 바로 이제 우리 스스로의 생명력을 경험할 수 있는 그 나다움. 자, 우리가 얻고 싶은 건 바로 나답게 사는 그 모습을 우리는 내 삶을 통해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우리가 수행을 하고 우리가 여기까지 와서 마음 공부하는 이유가 될 겁니다. 그 나다운 명상, 이 나다운 명상의 핵심은 내 안에 깃들어 있는 생명력을 자각한다는 것. 그리고 그 생명력 넘치는 관계를 만든다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그 관계가 온전한 생명의 소통의 관계가 되어야 될 거예요. 그 생명의 소통의 관계를 만드는 그거. 그게 바로 까르마라는 겁니다. 많은 영성가들은 이 까르마를 좀 배제를 시켜요. 까르마는 헛거고 헛것을 경험하게 만드는 불필요한 것 이렇게 보통은 규정 내리고 까르마에 대해서는 까르마 정화라는 이름으로 좀 배제시켜요. 까르마가 정화되면 까르마가 없어지는 줄 착각하게 좀 인식을 해요. 보통은. 어떻게 인식합니까? 까르마가 정화되면 까르마가 사라질까요? 까르마 정화는 절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까르마가 정화된다는 건 어떠냐면 까르마 자체가
본래의 생명력을 그 까르마의 순수한 모습으로 꽃피워 드러낸다는 의미예요. 정화가 돼서 까르마가 온전한 생명력을 갖게 만드는 게 까르마 정화의 의미예요. 이 까르마의 정화라는 의미가 우리가 이제 대부분 많이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내가 고통으로 느끼고 있는 어떤 상황이 있는데 그 상황을 만들게 만드는 나의 기질이 있어. 그게 까르마래. 그럼 까르마 정화를 하면 그 기질이 사라지는가? 그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기질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 기질이 나에게 생명력을 경험하게 만드는 통로가 돼버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불필요하게 느껴지는 것들은 왜 그러냐면 그걸 통해 생명력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나에게 있는 것들이 불필요해서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내가 타고나는 순간 다 필요해서 내가 이 땅에 살면서 꽃 피워내라고 타고난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뭐가 부족해 보이고 뭐가 잘 안 되고 이런 것들이 나에게 고통을 불러들이다 보니까 다 없어져야 될 것들을 내가 타고난 걸로 착각을 해요. 그게 아니라고요. 그걸 통해서 소통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고통이 되는 거예요. 그럼 소통되지 못하게 만드는 그것을 없애는 걸 까르마 정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생명력을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바로 이 까르마를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럼 까르마 정화는 어떤 의미냐? 바로 방금 말한 것처럼 생명력이 소통되게 만들어야 돼요. 바로 이 생명력의 본질이 바로 영성이고요. 그것을 드러내게 만드는 게 까르마예요. 그럼 두 개는 영성과 까르마는 둘일까요? 하나일까요? 하나죠. 바다와 파도와 똑같은 거예요. 땅과 산과 똑같은 거예요. 땅 없는 산 봤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죠, 그죠? 네. 모든 산은 땅의 모습인 거예요. 그죠? 땅이 드러난 모습이잖아요, 그죠? 울퉁불퉁하니. 그건 다 땅의 모습인 거예요. 파도는 바다의 모습인 거예요. 까르마는 영성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그 까르마를 통해 영성을 생명력 있게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고통이 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고통이라는 게 본래 있어서 고통을 겪는 게 아니라 생명력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고 소통되지 못하니 상대적으로 고통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까르마로 말미암아 고통이 일어나는데 그 까르마를 나는 배제하고 쳐내고 없애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내가 보듬고 소통시켜 치유한다. 그래서 여기서 힐링이라는 의미는 바로 소통의 의미예요. 생명이 까르마를 통해 소통되지 않는데 이 까르마를 통해 생명력을 소통시키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결국에는 까르마를 통해 우리가 현실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결국엔 현실적인 삶이 어떤 삶이 될까요? 생명력이 드러나는 삶이 되겠죠. 까르마 정화라는 것이 어떻게 일어나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경험해 볼 것인가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자, 그러면 첫 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